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4.15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9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보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새 보수당이 고수해온 소위 보수재건 3원칙을 자유한국당이 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새 보수당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안에는 여전히 일부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는 통합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남아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불씨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복잡해질 텐데요. 옥석을 제대로 가리려면 유권자들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보험료 너무해. 저 여기서 내려요. 네? 저기 보험 클리닉에서 내려요. 쏟아 마주친 보험 클리닉? 보험 클리닉. 불필요한 보험료 내려주는 보험 클리닉.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땐. 보험 클리닉 가자.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다운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2020년 새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하는 첫 번째 뉴스. 4년 만에 새로운 더 뉴 GLC 출시. 디자인, 퍼포먼스, 안전성까지 더욱 놀라워진 GLC를 만날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 그 새로움을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경험하세요. 결혼 준비 잘 돼? 돌잔치 할 건 많지.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 웨딩, 축연, 크루즈, 그리고 상조까지. 인생의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라이프의 토탈 라이프 케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상조 회사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까지. 좋은 라이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죠.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계속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월도 중순, 오늘 13일 중순 지나가고 있고 총선은 93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자, 우선 국회 소식부터 좀 알아볼 텐데 제가 지금 뉴스 모니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본회의가 열리진 않고 있네요. 열리지 않고 있고 밀려 열리죠.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본회의장 지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의석은 지금 자리는 지금 비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 그리고 정세균 후보, 국무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 어떻게 될 것인가. 자, 3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예, 한번 순서대로 보죠. 예. 순서로 보면 먼저 선처리 될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요게 이제 이 청문회는 끝났고요. 예. 한국당은 반대 입장. 우리가 알지만 뭐 소소한 개인적인 비위 의혹들도 제기됐습니다만 사실 다른 여타의 후보자에 비하면 그렇게 크다고 보긴 어렵고
핵심은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것이냐 논란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충분히 개념적인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 전임자이긴 하지만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뭐 바람직한 선례는 아니다. 네. 다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도 충분히 정세균 의원이요 일할 만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경제도 살리고 통합도 이뤄야 할 적임자라면 뭐 이제 남는 인재를 안 쓰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기능적이지 않지 않느냐. 예. 그래서 결국은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당 반대. 그러면은 이 장관은 우리가 흔히 재송부 요청을 하고 임명 강행을 했잖아요. 예. 근데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표결을 하죠. 표결에 예. 들어가죠. 표결을 하게 되면 4+1 협의체 다수가 아마 찬성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가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절차의 문제만 남아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이게 좀 이제 뜨거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두 개 법안이 패키지입니다.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는데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수사권을 이제 경찰로 이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줌으로써 이제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게 되고 수사 지휘권은 더 이상 과거처럼 행사하지 못한다. 그 많은 분들이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종결하면 그 수사의 결과를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 다만 그동안 이제 검경 관계가 수직적 관계였는데 이제 수평적 관계가 되고요. 여전히 이걸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하는데 예. 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인데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니 이거 유죄 취지인데 왜 불기소하지? 그러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종료되는 게 아니고 검찰이 한 번 더 이거 재수사해봐라 이렇게 또 요구할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일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검찰청법은 뭐냐 하면은 이제 검찰청법 자체가 명문적으로 이 수사권의 문제도 그렇고 검찰청법에도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 명문 조항들이 달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인데 지금 검찰청법은 아직 상정이 안 됐고 지난주에 본회의에서는 우선 형사소송법만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오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있는 거고요. 예. 이것도 한국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논란이 됐지만 사실 지난주에 상정된 직후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죠. 네, 그때 왜냐하면 왜 불참을 했기 장관... 때문에요. 그렇죠. 네. 예. 바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32명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뭐 우리가 많은 그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대학살이다. 예. 또는 이 윤석열 사단,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 이런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 등장하다 보니 이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것은 정권의 검찰 김들들이 아니냐, 윤석열 몰아내기 아니냐 하는 이제 반발로 이 본회의에 불참을 했었고요. 보이콧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 없이 오늘 이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 그 인사가 지난주 수요일에 해놨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얘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자, 검찰은 수가 없어요. 법무부는 인사로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평들을 했는데 그럼 검찰은 무엇으로 말하는가? 수사로 말한다는 거죠. 그 수요일에 인사 발표 나고 금요일에 10일 날 이 검찰이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뭐 큰일이 일어난 건가 하는 분들이 계신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울산 하명 수사 사건 관련해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과거에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관 부서가 청와대 내에 지금은 자치발전 비서관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좀 압수수색해서 송철호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한 이 내용들을 우리는 가져가야겠다. 근데 이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청와대는 우리가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는 없지만
요청하는 자료를 협조할 테니 이 자료 목록을 달라 그랬는데 검찰이 보여준 영장에는 자료 목록은 없고 범위만 적시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영장에 예. 좀 불분명했군요. 예. 근데 청와대가 대상이. 좀 논란 대목은 뭐냐면 무려 피의자 18명에 대한 이제 범죄 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청와대 인사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피의자 목록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청와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건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제출할 테니 목록을 가져오시오 했는데 수시간 후에 검찰이 가져온 목록이 영장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목록이었다. 영장 내용과 또 달랐군요, 조금. 근데 검찰은 영장 내용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청와대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해당하는 목록들을 간추린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이 법원의 영장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요. 청와대는 영장 외에 이건 검찰이 이미 작성해서 가져온 목록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거예요. 주장이 지금 다른 상태군요. 네, 이게 위법이냐 적법이냐 가지고 지난 주말 사이 청와대가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 검찰은 오늘 재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뭐 다행히 오늘 재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만간 검찰이 다시 들어갈 텐데 그럼 검찰은 왜 청와대가 허용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치고 들어갔을까? 이게 또 무슨 분란이 야기되는 건가? 또 법무부가 안 그래도 항명이다 하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 휴대폰에 징계라는 표현 등장하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윤 총장을 징계할 거냐 정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또 반격하는 건가? 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 발령이 났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반부패 강력 이 수사부장이 부산으로 가고 또 이 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도로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보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행사한 것이다. 이게 무슨 뭐 항명 또는 뭐 그런 거 아니다. 적법하게 가야 할 수사에 이제 행보를 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청검 갈등으로 보여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아마 한국당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항의하고 있을 거고요. 왜 국정농단 때는 이 문재인 당시 후보가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압수수색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도 한국당은 보이콧하고 오히려 장외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성토 집회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의총 결과도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또 한국당이 이제 볼멘 소리를 할 문제제기를 할 사안이 하나 늘었으니 조금 전에 나온 혹시 조금 전에 성관이 속보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비례자가 들어가는 창당, 그러니까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한국당에서는. 맞아요.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 이거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도 혼돈을 겪는다. 그래서 모두 금지를 한 거죠. 비례 자유한국당, 뭐 비례 민주당, 뭐 맞습니다. 비례 한국당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시경에 회의가 시작돼서 늦어도 5시 전후에는 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허가, 불허 이게 반반으로 예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갑론을박을 회의에서 거친 것 같습니다. 6시가 넘어서 늦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불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자 공화당이나 민주당 앞에 신공화당, 새민주당 이거는 그동안 불허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혼동할 수 있다. 새나 신이라는 걸 붙이면 이게 수식어의 의미인데 그래서 형용사니까 기존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헌공화당, 뭐 낡은 민주당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나 신은 안 받아들여준다는 거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민주당이 있을 때라도 민주통합당, 민주당이 있는데 뭐 통일민주당 이런 경우에는 허용을 해줬는데 통일이나 통합이나 뭐 민족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독립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이제 유권자에게 이해될 수 있다, 식별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비례가 두 글자긴 해요. 신이나 새와는 약간 다르게 비례 두 글자고 하나의 독립된 단어인 건 맞지만
문제는 비례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뒤에 나오는 당명을 수식하는 형용사, 수식어로 기능을 할 것이다. 근데 비례한국당도 지금 이 통일한국당이라는 당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인물이 예. 이미 등록해서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이거는 쓸 수 없게 돼버렸고, 그래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다소 긴 당명을 신청을 한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로 찍어주시고 정당 지지는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몰아주세요. 이 위성정당의 의미로 이제 낸 당명이 선관위가 결국은 이것도 혼동을 초래한다. 그래서 불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예. 비례를 붙이는 다른 위성정당도 만들어지긴 어렵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이거는 정치로 혼탁하게 하는 거고 한국당은 무슨 이 선거법 개정안이라는 이 준연동형을 꼼수를 우리는 묘수로 받아쳤다 그랬지만 사실은 비례 의석을 늘리려는 또 이 의도,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이 또한 꼼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선관위에 허용하지 마시오. 예. 그런데 한국당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증거이다. 미리 엄포를 놨는데 예. 오늘 아마 본회의에 보이콧하게 될 명분은 아이고. 한국당에 많이 쌓여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한동안은 자유한국당의 또 선관위 공격이 또 좀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보수 대통합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보수 네. 통합 3원칙이 있었잖아요. 새 보수당의 탄핵의 강, 혁신, 새집 이렇게 강조를 네. 했는데 일단은 한국당에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발표가 나왔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과 새보수당 좀 급물살을 타게 되고 우리공화당까지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태극기 세력까지 뭐 이 얘기 좀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공화당의 이 강성 기류로 봤을 때는 예. 뭐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이게 이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든 어쨌든 탄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것 아닌가. 네. 탄핵을 인정하면 그동안 우리 공화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무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도 아니고 즉시 석방하라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당도 약간은 전향적인 뉘앙스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원진 의원이나 지금 홍문종 뭐 두 공동대표도 예. 모두 다 새누리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만 이번 총선에서 필패하지 않을 수 있다. 필승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 그 기류의 방향성은 다 감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기득권을 위한 명분인데 그래도 앞으로 쉽지 않은 게 명분에 대한 동의는 이루어져가는 기류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면 공천 지분을 어떻게 서로가 만족하게 나눌 수 있을까? 이 파일을 나누긴 쉽지 않죠. 그럼요. 예, 영남권에서는 더 이 서로 경쟁률 치열할 거고, 자,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테니 보수 대통합에 우리도 끼워달라고 한다면 역으로 그것은 상당히 강한 지분, 지금 2석 이상의 지분을 요구할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을 품으려니 이제 새로운 보수당과 어렵고, 그렇죠. 새로운 보수당을 품고 좀 중도로 나가려니 우리 공화당이 어렵고, 일단은 뭐 이 좌우 양쪽의 세력을 다 끌어안기는 쉽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공천이라는 또 이 지분 싸움으로 들어가면 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지금 한 반발씩 나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과연 이제 이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여기다 중도라는 발판을 조금 더 내밀고 네. 여기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까지 태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규모 있는 반문연대의 완성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네. 정권 심판론에 좀 이제 이 탄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단계까지 가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90여일 남은 시간 동안 예. 이 사실 박형준 위원장이 통합선언을 하면서 2월 10일까지 새로운 형태의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2월 10일이면 이제 설 지나고 앞으로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가능할까를 지켜봐야 되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설 전에 돌아온다. 오는 주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 돌아와서 일성도 들어봐야 되고 예.
참 이제 복잡한 이제 총선 자,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고요. 네. 섣부른 예상 좀 해보죠. 93일 남았지만 뭐 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보수 쪽에 어떻게 통합될 거지? 그냥 단답식으로. 지금 민주당 한국당과? 의원들한테 여쭤보면요. 예. 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관망, 구경을 하고 있어요. 예. 통합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던진 게 상대당, 여당 의원이 지금 한국당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절박하면 무슨 수레도 내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흔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밥그릇 싸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얼만큼 보수가 이 오는 총선에서 더 절박감을 빨리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보수 대통합의 성사 여부가 달려 있는데 네. 지금 반반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좀 또 이 제가 무책임하다고 느끼실 거 아니에요, 청취자분들이? 예. 저는 조금 긴장감을 돋구기 위해서 예. 통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네, 한국당과 새보수당? 네, 최소한 한국당과 새보수당, 최소한 여기에 우측으로는 우리공화당, 또 더 좌측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좀 규모 있는 보수 대통합이 극적으로 결성될 가능성이 한 57%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이건 이제 민주당도 좀 긴장해야 된다는 의미죠. 예, 알겠습니다. 중도층의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막 지났네요. 이슈 오늘 바로 시작하죠. 할머니께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대가족이 줄어들면서 점점 가정에서 이런 모습 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이런 할머니와 아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이 있죠.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하고 양성해서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의 임현주 홍보 담당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임현주 담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분들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전통 사회에서 할머니가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서 옛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려주시던 것처럼 전국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선현미담과 우리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사업이고요. 유아 인성 함양, 전통문화 전승, 세대 간 소통, 그리고 여성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북 지역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군요. 17개 광역자치단체 함께 추진하는, 그렇죠? 예, 전국 단위 네. 사업. 예. 자, 2009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네. 이제 11년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처음 출발할 때와 비교하면 뭐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추진 성과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사업이 2009년에 1기를 30명 선발한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례적으로 신규 이야기 할머니를 1000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1000명이나요? 올해? 네, 올해 1000명이나? 네. 오, 그래요? 네, 기존에는 제일 많이 뽑았던 것이 2014년에 750명 선발이었고 작년에는 330명을 선발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위원을 선발하는 게 처음이라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시겠네요. 네. 네. 그리고 네, 국내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저희 측으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예. 호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우리 이야기를 번역해서 코리안 마마스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싱가포르 국가문물국에서도 우리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접 한국국학진흥원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ABC 뉴스에서도 취재를 해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미국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싱가포르,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바로 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되겠는데, 자, 이야기 할머니 사업, 이 수료자하고 지금 뭐 수료하신 분들이 다 활동하고 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양성에서 수료하신 분이 4,200명 정도 되시는데 네. 그중에서 올해 활동하실 분이 한 2,900여 명 정도 계세요. 네. 네, 경북 지역에서는 320여 명 정도이시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이제 전국 단위로 다 모집을 일단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네. 모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다 이제 할머니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우리 네. 경북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전국 그대로 또 다 배치를 하고 할머니들 네. 계시는 곳에 이렇게 네. 하는군요. 예. 자, 우리 이야기 할머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들 보람 있어 하시는지 활동에는 좀 만족해 하고들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야기 할머니들이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환영받으며 일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네, 특히 은퇴 후에 인생 2막을 설계할 때 이야기 할머니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어릴 적 꿈이 교사였는데 집안 사정상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못다 이룬 꿈을 이룬 것 같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활동수당으로 받는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인데 본인이 직접 일하고 받은 활동비를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세요. 그렇겠네요. 정말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환영받냐 이 얘기가 참 와닿고 이 꿈을 이룬 그런 할머니들도 계시고 활동수당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이야기 할머님들 그 보수도 따로 받고 계십니까? 네, 이야기 할머니 활동은 봉사활동이지만 이야기를 암기하고 유치원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수고로움을 감안해서 1회 활동에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활동비 쪽으로 해서 1회 활동에 4만 원. 1회 활동이라는 게 뭐 하루 활동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4만 원. 하루에 네. 보통 뭐 몇 시간이나 일을 하세요? 학급당 20분씩 활동하시는데 하루에 네. 최대 3개 학급까지 들어가셔서 최대 1시간 활동합니다. 아, 최대 1시간 해서 하루에 이제 4만 원 정도. 또 준비하실 시간도 필요하니까 네. 또 이동 수단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이야기 할머님들은 한 달에 보통 며칠 정도나 일을 하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활동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주일에 3번. 그럼 일주일에 12만 원 정도 수입도 있으시고 한 달 하면 50만 원 가까이 수입이 있으니까 아주 괜찮네요, 이것도. 예. 자, 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이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할머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만족하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아이들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똘망똘망하게 되게 잘 듣는 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아이들은 동물 이야기를 무척 좋아해서 예. 호랑이나 소 같은 것들이 나오면 무척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예. 그 한복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할머니가 입고 오는 한복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예. 그냥 그 할머니 자체를 무척 좋아하고 사랑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야기 끝나고 인사할 때도 할머니한테 달려와서 안기는 아이들이 무척 많았는데요. 이야기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어서 엉겨붙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사랑스러워요. 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또 얼마나 또 흐뭇하실까요? 막 눈물이 막 날 것도 같고 뭐 그러네요. 상상해 보니까. 우리 네. 할머니들 복장을 꼭 한복을 입고 하셔야 되나요? 혹시 수업? 권장 사항인데 되도록이면 한복을 입고 활동을 그렇죠. 하세요. 그게 낫죠. 애들이 한복을 무척 좋아하다 보니까 또 할머니들이 일부러 챙겨 입고 다니시거든요. 그렇죠. 요즘 또 편한 한복도 많이 나오니까. 예. 네. 자, 지금 12기입니다. 12기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 모집 요강이 어떻게 됩니까?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선발하는 12기는 전국에서 10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예. 이야기 할머니를 선발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연세가 56세에서 74세 사이셔야 되고요. 이 나이가 참 궁금했어요. 나이가 일단은 56세부터 74세 그 사이만 되는 거군요. 네네. 예. 네. 이렇게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는 59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예. 네, 선발 지역이나 나이만 걸리지 않으면 그밖에 학력이라든지 경력사항 같은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자유롭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열정만 갖고 계시면 되겠군요. 예, 네. 열정 있는 56세부터 74세 그 사이에 계신 할머니들 이 지원 자격이 되겠고 혹시 이야기 할아버지 사업은 안 하시나요? 저희가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이다 보니까 네, 할아버지는 아직 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네, 요 관련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기는 해요. 오기는 와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할아버님들도 이야기 잘해줄 수 있는데 더 재밌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저도 한 10년쯤 있으면 이거 자격이 되네요 보니까. 저도 아주 잘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예. 자, 이야기 할머니가 되면 일단 뽑히고 나서도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네.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단 신규로 선발이 되면은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요. 60시간이나요? 네. 일단 첫 번째 교육은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박 3일 동안 합숙훈련 받으면서 이야기 할머니의 기본 소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물론 강의장에서만 이론 교육 받으면 힘드니까 근처에 있는 도산서원이나 이육사 문학관 그리고 유교문화박물관 등을 관람하면서 옛 이야기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매월 각 권역별 교육장에서 이야기 구연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그 다음에 활동에 나가시게 되면은 그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군요. 60시간의 이제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데, 자,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야기 할머니가 좀 우리한테도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유아교육기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저희 이야기 할머니 홈페이지에서 매년 하반기마다 파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신청 기간이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이야기 할머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TO 생기면 바로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야기 할머니 치면 나오는군요. 홈페이지가. 네네. 거기 들어가서 가셔서 매년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끝났지만 그래도 또 자리가 나면 배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또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나 봐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그렇군요. 매년 하반기. 한 몇 월쯤 하나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예요.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는 거군요. 혹시 그러면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파견 비용이나 뭐 경비가 따로 드는 겁니까? 저희 사업은 국비랑 지방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따로 지불하시는 금액 없이 전액 무상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액 국비 지방비 사업이니까 따로 돈이 드는 건 없고요. 자,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많이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좀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사업의 수혜자는 활동 당사자인 이야기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유아, 그다음에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더 나아가서 학부모까지 포괄합니다. 할머니께는 노년의 기쁨을 드리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는 인성교육의 밑거름이 되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어른으로 자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12기 이야기 할머니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할머니 사업 확대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이야기 할아버지 사업도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의 임현주 홍보 담당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스포츠 리뷰 시작하죠.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스포츠 소식 아주 풍성한데요. 네. 우선 자, 지난주에 우리 기영로 평론가께서 예고해 주셨던 그 여자 배구 올림픽 티켓 걸린 대회 있었잖아요. 네. 와, 우리 기대대로 태국을 물리치고 기어이 3연속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냈네요. 네, 3대0 셧아웃 승이었어요. 예. 김연경 선수가 준결승전, 대만과 준결승전에서는 이제 나가지 않았었는데, 예. 결승전에서는 이제 세 세트 내내 코트에 있으면서 한국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2득점으로 양팀 합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김연경 선수 몸이 좀 안 좋지 않나요? 부상 네, 있는 걸로 복근에 아는데? 약 4cm가 찢어졌대요. 그래서 찢어졌어요? 복제를 메고 진통제 맞고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활약을 한 거예요? 네, 최근 대단하네. 태국한테 우리가 1승 4패로 뒤졌었는데 예. 완전히 셧아웃승을 했으니까 이제는 태국이 당분간 한국을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재영 선수와 함께 김수지, 양효신 이 세 명의 선수가 1m 90이 넘습니다. 네. 한국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아시아권에서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재영 선수가 김연경급은 아직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시아에서는 통할 수 있을 정도로 거포로 성장을 했고 강소휘 선수도 이제 경력을 많이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포가 김연경, 이재영, 강소휘에다가 기존의 김희진 이런 예, 김희진, 박정아 라이트. 이런 선수들도 이제 한 몫을 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추세로는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동메달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정도입니까? 아주 좋아요. 아, 올림픽 메달까지 가능해요? 전력이?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몬트리올 올림픽 때 동메달 딴 게 구기 종목 최초 메달이었거든요. 예. 우리가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이 우리 올림픽 최초의 금메달이었고 구기 종목 메달은 이게 최초고 구기 종목 금메달은 역시 88 서울 올림픽 때 여자 핸드볼이었죠. 예, 네, 맞아요. 지금도 구기 종목 역사도 좀 화려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의 라바리니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아주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면서 올림픽 진출을 자축을 했어요. 네. 올림픽에서 메달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재영, 이자영, 쌍둥이들도 톡톡히 제 몫을 했습니다. 이다영이죠. 이재영 선수, 이재영 선수 이다영. 쌍둥이에요. 몇 번 순간으로 태어났는데 이재영은 거포, 이재영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에이스 세타로 완전히 쌍둥이가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여자 배구는 다시 K리그를 시작하게 됐고요. 다시 이제 끝난 다음에 한 4월 달부터 맹훈련을 해서 아마 두 번째 메달을 노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는데 23세 이하 아시안컵 축구 챔피언십 자 C조 우리나라 C조에 속했는데 1차전에서 중국을 1대0으로 아주 극적으로 물리치고
어제 있었죠. 어제 2차전에서 이란을 역시 2대1로 물리치고 우선 8강을 확정 지었네요. 네, 15일 날 우즈베키스탄전에 상관없이 1위가 확정됐기 때문에 C조 1, 2위가 이제 8강에 올라가서 D조 1, 2위와 크로스로 만나거든요. 지금 D조를 보면은 베트남,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북한. 지금 북한이나 베트남과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주 빅매치가 됩니다. 특히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이끌잖아요. 지난번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도 우리가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또 만날 가능성도 있고 북한을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8강전이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8강에 들어가게 되면 8강에서 이기게 되면은 4강이 확정되면서 확률이 75%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팀이 올라가니까 올림픽에.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이 탈락을 했어요. 일본이 탈락했어요. 탈락했기 때문에 4강에 올라가더라도 3위 안에 들어야지만 이제는 도쿄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베트남 전력은 혹시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8강전에서 붙는다면? 9차 정도 우리가 앞선다고 보고 그 있거든요. 정도로 우리가? 일단 조직력이라든지 개인기, 피지컬, 감독의 작전 능력, 김학범 감독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이 우리를 앞서는 것은 혹시 이제 한국을 꼭 잡아야겠다는 정신력 하나? 거의 아직은 우리한테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트트랙 우리가 좀 몇 번 우리 기영로 평론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민정 선수 몇 번 다뤘잖아요. 와, 이번에 이제 4대륙 선수권 대회였는데 사실 뭐 4대륙 선수권 대회가 물론 뭐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정도 뭐 그 정도 권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무려 전관왕을 했어요. 최민정 선수가. 뭐 완전히 회복한 건가요? 네. 본인은 70% 회복됐다고 해요. 70%인데 이 정도예요? 그동안 왼쪽 발목 인대 부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교통 혼잡하면은 차가 나가기 어렵잖아요. 인코스는 교통 혼잡이에요. 거기 나갈 수가 없어요. 아웃 코스로 나가야 돼요. 근데 알면서 못 나가는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아웃코스로 못 나가는 이유가 폭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폭발력, 스피드 있는 폭발력 이거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아웃코스로 나가죠. 왜냐하면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근데 인코스는 지금 혼잡하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정체 형상이 있어서. 근데 이 아웃코스로 폭발력 있게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세계에서 2명밖에 없어요. 2명인가? 최민정하고. 여자는 최민정, 남자는 이묘준. 이묘준. 당하고 있잖아요. 황대원 선수 엉덩이 까가지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몇 주 전에. 바로 그 선수인데, 그 선수는 더 거의 힘들다고. 내년에도 국가대표 못 되거든요. 안 되니까, 징계 때문에. 4월 달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데, 이게 이제 4월 달에 못 나가면 내년까지 못 나가는 거죠. 아쉽게도 임대원 선수 모습은 당분간 국가대표로 볼 수 없지만, 최민정 선수가 이제 본인은 70%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예요. 4대륙 대회는 97년부터 시작된 유럽 선수권 대회 대항에서 만든 대회입니다. 23년 만에 이제 4대륙 선수권 대회. 유럽을 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주, 아메리카 이렇게 4개주죠. 여기서 이제 사실상 쇼트트랙은 유럽이 좀 약해요. 최근에 헝가리와 영국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캐나다, 한국, 중국 뭐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이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준 세계 선수권 대회라고 봐도 되는데 물론 에이스급 선수들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물론 뭐 4대륙 안에서도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 최민정 선수의 현재 기량이라든지 컨디션으로 볼 때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이제 충분히 금메달을 딸 만한 그런 기량을 회복했다. 황대원 선수도 5관왕, 최민정 선수도 5관왕. 10개 종목 한국의 남녀 선수들이 완전히 석권했습니다. 100%. 황대원 선수는 5관왕이 아니죠. 그 종합 우승은 했는데 5관왕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이다. 자, 혹시 10종목 5건. 이번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최민정 선수 그 활약 못 보신 분들은 500m 한 번은 꼭 좀 보시길 제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500m 경기에서 저는 500m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4위 선수가 1위로 나가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아니 앞에 한두 명 제치는 건 봤는데. 스피드가 워낙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거기서 추월하는 건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못 되게 봤어요. 4위에서 1위로 올라오는 정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 자, 손흥민 선수도 오랜만에 경기 출전했는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조금 부진했어요. 손흥민 선수. 스카이 스포츠가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전은 끔찍한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의 가장 뛰어난 게 기본기라고 보거든요. 슈팅이 크로스바를 안 넘어가요. 그리고 골대도 약간 스치는 적도 별로 없고 되게 다 유효 슈팅이 되는데 골대를 넘어갔어요 바로. 크로스바를.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2경기 출장 정지. 물론 FA컵을 미들즈브로와 치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0대1로 졌기 때문에 리버풀은 20승 1무 어마어마합니다. 토트넘은 8승 6무 8패 8위로 떨어졌고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1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 반에 와포드전 17위밖에 안 되는 팀이에요. 과연 여기서 골을 넣어야지만 컨디션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번 주 토요일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괜찮네요. 9시 반이면. 자, 함께 좀 응원을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날씨 알아볼까요?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곳곳에서 왜 이렇게 추워졌냐라는 말이 많이 들리던데요. 사실 어느 정도 추위가 딱 지금 이맘때 평균적인 날씨입니다. 아마 올겨울 비교적 포근하게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잠시 감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년값이라고 하죠.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의 1월 13일의 기온을 평균 지합 값인데요. 온화하게 겨울을 나는 것도 한편으론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만큼 정해진 계절의 시계를 올바르게 따라가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은 바람이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사실 평년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아직도 약간 높은 편이긴 한데요. 하지만 찬바람에 체감추위가 심할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두툼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다소 춥겠습니다. 따라서 감기 가능 지수도 높게 나와 있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먼지를 많이 밀어냈습니다. 공기는 깨끗한데요. 현재 35 마이크로그램으로 우리 지역 전 구간이 공기질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는 이맘때 평균적인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고 평년을 오르내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한겨울에 걸맞은 따뜻한 옷차림 하면 되겠고요.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영양, 예천, 상주 아침이 영하 6도에서 출발합니다. 한낮에 5도까지 오르겠고요. 문경, 영주, 봉화는 영하 4도에서 4도 분포, 청송이 영하 6도에서 4도 나와 있고요. 일교차 가장 큰 의성이 아침이 영하 8도, 한낮에 6도 예상.